단당물을 끓이고 계시는데 일단 오늘은 이게 푹 끓이기는 저희가 시간이 모자라오니 선생님께서 그래도 차게 식힌 그 단당물을 가져와 주셨죠? 네,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준비해온 이게 이제 단당물입니다. 예. 얼마 동안 끓인 건가요? 얘는 기본적으로 한 6시간 제가 네. 충분히 끓여서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색이 약간 브라운 갈색 계열로 그러니까요. 났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캐러멜화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이 색상의 변화를 보고 저희가 둘이 인위적으로 분리가 됐구나라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됩니다. 얼마 네.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단당. 요 단당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네. 한 날씨가 더우니까 한 일주일 정도 냉장 보관이 가능하지만 예. 이제 겨울에는 한 보름 정도 냉장 보관해도 무난한데 단당 이 식초 만들 때만 쓰기도 하지만 이제 다양한 음식에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아주 활용도가 높은 단당물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제대로 이제 식초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제가 그래서 네. 지금 사과를 예쁘게 썰어놨어요. 네. 예, 우리 대표님이 가져오신 사과하고 같이 예. 섞어서. 이제 이런 식초를 담으실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과를 네. 이렇게 잘게 안 자르고 저는 이제 사과 통째로 그대로 사용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우리 저처럼 영암, 어추산 자라기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도시에 살 때는 이렇게 잘게 썰거나 혹은 갈거나 그래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런데 가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잘게 써는 것이 깨끗한 식초를 넣는데 훨씬 도움이 되니까요. 이렇게 잘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네. 두 번째로 자 제가 한번 장갑 한번 끼겠습니다. 네네. 네. 야, 근데 저 진짜 도시에서 신기하네요. 담글 때는 저렇게 네. 잘게 썰어주는 게 좋군요. 네네. 식초를 담글 때요. 기본적으로 식초는 어떤 외부에서 어떤 균을 넣어주지 않는 이상에서는 자연에 있는 균들을 활용해서 식초가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골보다는 도시가 아무래도 그렇죠. 자연 상태에서 식초를 만드는 데 좀 더 불리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먹기 좋게 미생물들이 먹기 좋게 네네. 이렇게 나눠서 병에다 넣어주는데요. 예. 준비해놓은 이 병에다가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병의 크기를 준비하셨든 네. 자 내용물을 절반을 채워주세요. 아, 어떤 재료든 예예. 50%만 병을 채웁니다. 50%만 용기에 반만. 본인 용기에 절반을 채워주세요.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한 내용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절반 단당물이랑 정도. 넣기 때문에 절반만 채우라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욕심껏 많이 채우잖아요. 네. 그 예전에 우리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전에 어른들도 항아리를 사용할 때는 네. 8분만 사용해라 이렇게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8분. 이제 네. 80%. 예예. 근데 이제 이걸 절반 너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꽉 절반을 찬 거 좀 채우 꽉 찬 것 같은데요? 절반 좀 넘었는데. 아, 저기 그 공간이 있으니까. 네네, 공간이 네. 있어서. 자 너무 이렇게 넣어서. 많이 넣었다 싶으셔도 이렇게 절반 내외로 이 정도 네. 넣으시고요. 절반 내외로.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부어줄 게 준비해놓은 이 단당물입니다. 네. 6시간 이상 예. 끓인 이 단당물을. 단당물을 부어주실 때 네. 보시면은 얼마만큼 부어줘요? 자 보시면 잘 보십시오. 네. 단당물을 부으면 이 동량이 될 때까지는 사과가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사과하고 같아질 때 뜨네요. 떠오르거든요. 아. 그래서 뜨네요. 위에를 보면은 잘 잊어버려. 그런데 밑에 떠오른 불을 보고 한 2cm 정도만 떠오르게. 그러면은 위에가 이 정도 2cm만 더 부어주시면 네. 어떤 현상이 나오냐? 눌러줄 때 자연스럽게 들어가집니다. 아, 2cm 공간이 좀 밑에 필요하네요. 공간이 떠오르니까. 네. 밑에 한 그래서 2cm 예, 정도 2cm 정도만 뜰수 있는 예, 정도. 예, 이렇게 네, 넣어주시고 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네. 자 이제 더 단당을 이상 뭐가 부었어요. 필요할까요? 네. 딱 하나입니다. 이제 면포. 여기에 위에를 막아줄 때는요 네. 비닐이나 어느 이런 마개로 닫아준 게 아니고요. 네. 공기 중에 산소도 들어오고 미생물도 원활하게 호흡해서 나갈 수 있게끔 면포로. 이렇게 면포로 막아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재료에서 자, 이 면포로 막아주고 반드시 이렇게 밴드로 처리된 고무줄로 입구를 막아주면 되는데요. 아. 자, 이럴 때 네. 이 면포가 기본적으로 유격이 네. 이렇게 공간이 네. 밴드를 안 해주고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발효가 되는 과정 중에는 어떻게 생기냐? 굉장히 여기에서 발효가 되는 당 냄새나 알코올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초파리라든지 다양한 맞아요. 알코올들이 굉장히 몰려들어요.
근데 걔네들이 초파리들이 날아들 때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발효가 잘 되고 있으면 잠깐 왔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발효가 제대로 진행 안 될 때는 걔네들이 계속 머물러요. 자, 가장 쉽게 판단할 때 발효 쪽으로 계속 잘 간다 그러면은 날파리들이 왔다가 사라지는데 발효 쪽으로 잘 안 가고 부패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머무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머무를 때 반드시 이 밴드 처리가 안 돼 있으면 이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네네. 예, 그렇구나. 그래서 반드시 밴드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네. 나뭇잎 같은 거는 뭐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감되는 것을 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도시에서 가정에다 놓으실 때는 그냥 얘네들을 본인 집에 가장 온도가 좀 일정하게 따뜻하게 일정한 거에 놓으시면 되는데 네. 그게 발효할 때 도움이 어려운데 네. 이제 발효할 때 도시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이러한 상자 같은 거 준비하셔가지고 상자 같은 거 준비하셔가지고 네. 얘네 여기다 넣고요. 예. 이제 도움을 받는 게 여러분들이 등산을 가시던 네. 혹은 시골을 어떤 일에 가시던 네.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갈대라든지 이런 갈대라든지 거기다 넣어요? 예예 혹은 솔. 이렇게 뭐 솔까지 솔까지 같은. 약간 sol까지라든지. 저 친구를 좀 그 그거 이유는 시키는 뭘까요? 거네요. 나는 예. 지금 시골에 있다. 혹은 예 나는 숲속에 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지금 재료도 친환경적으로 네. 이런 거 친환경 같은데 월출산처럼 지금 만들어 주시는 맞아, 맞아. 실제로 그것보다는 여기에 붙어 있는 균을 활용한 거예요. 아. 예, 이렇게 마른 풀에는 고초, 네. 마를 고자 풀초자, 마른 풀에는 이 토착균이 고초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주 만들 때는 항상 짚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지푸라기 청국장 만들 때 지푸라기 짚을 많이 껴놓잖아. 사용했는데 짚뿐만 아니고 이런 고초균에는 이렇게 마른 풀에는 그런 균들이 있거든요. 도시에서 이런 식초를 할 때 이런 고초균들의 다양한 이 환경이 받으면 훨씬 식초를 완성시키는 도움을 세상에. 받습니다. 그렇게 근데 해서 선생님 그거 이렇게 발효기간은 저어주지 네. 않아도 되나요? 식초를 저어주는 건요. 네. 실제적으로 누룩과 막걸리 상했을 때는 그 형태는 산소가 들어가는 게 반드시 이 호기성에서 도움돼서 저어주는데 누룩과 고두밥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과일이나 이런 원재료들은요. 굳이 저어주지 않아도 식초로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식초가 발효가 과정 중에는 저어주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효를 어느 정도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발효 같은 경우는 자연 환경에 살 때는 통상 1년 정도 걸려요. 1년 정도. 그런데 네. 따뜻한 도시에 살 때는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온도 환경이 일정할 때는. 네. 세상에 식초가 말을 못해서 그러지 살아있네 살아있어요. 살아있네. 그래 숨을 1년 쉬네요. 후에 네. 상큼하게 만나자. 그러게요. 네. 예뻐. 자, 근데 저는- 이게 식초를 발효시켜다 보면요. 네. 선생님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약간 궁금한 게 식초를 하얗게. 발효시킬 때 보면 그 위에 하얀 그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뭘까요? 맞아요. 약간 그거 그게 이제 궁금해요. 뭐예요? 우리 말로는 식초의 위에 뭔가 띠가 돌아간다 해서 초막이라고 하는데요. 네. 영어로는요, mother of vinegar라고 해요. 그러니까 식초의 엄마.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왜냐? 식초를 발효시킬 때 외국 사람들이 그 초막을 덜어서 네. 새롭게 발효할 때다 넣어요. 그러면 식초균이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mother이라는 말을 썼고요. 우리는 이제 초모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애플 사이다 비니거 얘기가 오늘 자꾸 나오는데 그거 보면은 사과 초모 식초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은 걸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이제 그 초막이 남아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초막은 일반적으로 알코올을 갖고 식초를 만드는 초산균이 들어있는 어떤 집합소이기 때문에 초산 발효에서는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는 어쨌든 뚜껑을 이렇게 꽉 막으면 안 되는 게 네. 산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초산균은 알코올과 산소를 가지고 식초를 만들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공기가 좀 들어가야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효가 이제 끝났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뚜껑을 막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식초 냄새 나잖아요. 네. 식초는 또 이게 잘 날아가기 때문에 휘발성이죠. 발효가 끝난 상황에도 만약에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고 놔두면 이게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게 날아가서 맛이 이제 덜 씌어지기 때문에 다 끝났을 때는 꽉 막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저도 오늘 바로 집에 가가지고 천연 발효 사과 식초 한번 만들어봐야 이제겠는데요. 집에서 만드는 에사비 애플 사이다 비니거 오늘 배워본 레시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사과를 물에 깨끗이 씻어 껍질째 잘게 썰어주시고요. 사과를 유리병 절반까지 채웁니다. 사과가 유리병의 80% 높이로 올라올 때까지 단당물을 부어주시고요. 면포로 입구를 덮고 틈이 생기지 않게 고무줄로 감쌉니다. 유리병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하고 약 40일 후 사과와 식초를 분리해 주시고요. 마른 나뭇잎을 함께 보관하면 발효가 더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를 분리한 후 약 11개월 정도 발효시키면 맛있는 천연 사과 발효식초 완성이네요. 네. 자, 이제 만들기는 했는데 11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게 참 저로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무난한 세월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김 네. 선생님 좀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 빨리입니다. 있다고만 말씀해 주세요. 빨리.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결론적으로는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식초를 만들어서 먹는다기보다는 만들어진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 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접종해서 먹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료든지 기존에 만들어 있는 식초만 접종해서 드시게 되면 그거는 식초를 접종하기 위한 한 추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3, 4일 정도. 아, 3, 4일? 때로 재료가 길어도 일주일 정도면은 우리가 편하게 맛있게 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만들 수 이번에 있습니다. 만들어 볼 게 귤인가요? 네네. 네네. 지금 겨울에 이제 이번 겨울에 제철 네. 발효인 요 귤을 네.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제가 미리 좀 귤 좀 썰어 네, 놓을게요. 귤을 네. 한번 이쁘게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도 뭐 같은 방법일까요? 레몬처럼 일단 귤을 이렇게 썰면 되네. 우리 김보아 레몬처럼. 선생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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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레몬처럼. 네. 자, 선생님 쭉쭉 담아 주시죠. 네네네. 귤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50%반 정도만 넣으면 예, 맞습니다. 되나요? 네. 요령은 똑같네요. 예, 접종하는 식초도요. 이렇게 네. 항상 준비된 재료의 병에 반만 담으시면 되고요. 아. 예. 제 것도 좀 이것도? 넣어주세요. 두어 조각 이렇게. 반이 이미 됐네. 예, 예. 반이 이렇게? 이미 채워졌어. 예. 그래야 이렇게 제가 보람이 넣겠습니다. 생길 것 같아요. 자, 네. 그리고 기본 식초 만들 때처럼 똑같이 단당물을 활용합니다. 역시. 자, 단당물도 이게 동량이 될 때까지는 반응이 없다가 네. 반응이 없다가 살짝 떠오를 때 네. 아. 예, 밑에가 이제 바닥이 한 얘는 2cm. 무게감이 있으니까 네. 이제 얘는 아까 사과만큼 더 뚫뜨는데 이 위로 2cm만 살짝이 더 부어주시면 돼요. 네네. 2cm. 2cm 정도만. 네. 자, 네. 그리고 접종은요. 여기서 미리 만들어진 식초. 네. 이 식초를요. 여기에서 다시 이게 접종이군요. 예, 이래서 뒤 만들어진 초상기를 여기다 접종해 주는데 다시 1cm 정도만 이렇게 접종해 주잖아요. 훨씬 빨리 발효가 되겠네요. 예, 그럼 얘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발효라기보다는 발효로 만들어진 식초를 활용해서 귤이 가지고 있는 색향 맛을 뽑아서 먹는 추출해서. 예, 추출해서 먹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천으로 막아놓은 것도 되는데 얘는 천으로 막아두기보다는 네. 이때는 이때는 뚜껑으로 막으신 것이 더 현명합니다. 네. 접종은 뚜껑. 예, 접종은 이제 산소가 안 초가 들어가는 게 들어갔으니까.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숙성은 한 막아주시면 며칠 정도 하면 돼요? 이렇게 과일 종류들은 네. 길면 3일, 4일이면 다 추출이 됩니다. 맛있겠네요. 그래서 3, 4일 정도. 예, 3, 4일 정도 지나면은 네. 요 내용물이 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이쁜 색, 맛, 향들이 다 빠져나오거든요. 네. 네. 걔를 잘 받쳐서 냉장고에다가 액만 보관해 놓고 편하게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추천한 방법일 예. 겁니다. 야. 맛은 이제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우, 뭐 맛있겠다. 신맛과 또 신맛이 좀 더해지면 좀 너무 시지는 않을까 지금 생각되는데 또 침이 막 고이고 우리 있어요. 한동환 선생님 어떠세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이제 식초의 pH는 3에서 4 정도거든요. 네. 네. 어차피 그 이상 쉬워질 수가 없어요. 아. 또 이제 귤의 신맛이 있긴 하지만 귤의 pH는 4에서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한간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초가 산성인데 네. 맞아요. pH가 신맛이 나니까 네. 산성 식품은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게 네. 우리가 보통 산성 식품, 알카리성 식품이라고 할 때는 그 식품을 태워서 재가 남잖아요. 네. 그 상태의 pH를 보는 거예요. 아. 근데 식초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최종 소화된 산물이 알카리성을 띱니다. 가리성. 그래서 보통 이제 산성화를 띠면 노화가 촉진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식초를 많이 드시면 결과적으로 알카리성 성분이 산화를 맞겠네요. 막아주니까 노화도 방지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접종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시간도 좀 단축될 수 있고
맛과 향도 즐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어쩐지 아까보다 다 젊어 보이세요. 시작할 때 한 컵씩 드시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네, 지금 단당물 넣고 천연 발효식초를 부어줘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집에 천연 발효식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식초는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주변 마트나 네. 시중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천연식초들은 충분히 마트나 어디 가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트 가면. 아니 근데 마트에 가면 진짜 식초가 종류가 많아요. 근데 발효 식초라고 써져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발효라는 말만 쓰여 있으면 그럼 우리가 이제 사면 되는 건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초를 만들 때 초산균을 이용해서 만들면 다 발효식초예요. 자, 그런데 이 발효식초도요, 두 가지가 있는 걸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재료에 따라서 천연 발효식초와 주정 발효식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주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소주 만들 때 사용하는 알코올인데요. 네. 식초를 만들려면 알코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포도주나 사과주를 만들지 않고 그냥 알코올을 집어넣어서 조금 쉽게 만든 식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 옆에 이렇게 글자들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네. 원재료 중에 주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주정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좀 쉽게 만든 발효 식초. 주정이 없으면 전통적으로 어렵게 만든 식초라고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정을 쓰면 좀 싸거든요. 네. 그래서 식초를 넣어서 장아찌 만들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좀 주정 발효 식초 써도 괜찮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냉면에 좀 넣어 먹다든지 네. 아까처럼 우리가 한 잔 먹는 거는 그런 데는 좀 비싼 천연 발효 식초를 먹는 게 좋죠. 그렇군요. 내용이 뭐 이제 쏙쏙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접종을 해서 식초를 먹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요즘처럼 딱 그 겨울 요 제철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그 식초가 또 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식초는 네. 이제 음용으로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천연 발효인데 음식에 네. 만들 수 있는 것도 겨울철에 제가 하게 되면 이제 청양고추. 청양고추요? 음용으로도 먹을 수 있고 음식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식초. 아니, 청양고추요? 예. 아니 식초인데 너무 맵고 시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것 아니면 같죠? 또 식초와 만나면 어떤 새로운 맛이 탄생될까요? 나는 또 침이 고이네. 궁금해요. 예. 왜 이렇게 우와. 침이 고요? 야, 나 처음 들어. 청양고추 식초. 청양고추 그러면은 뭐 많이 매워가지고 네. 과하게 막 많이 모아있으니까 더 매워서 그럴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청양고추가 발효하는 과정 중에 네. 전처리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위원님 하신 대로 그렇게까지 네. 맵거나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식초가 네. 아닌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그러게 청양고추가 그렇게 과하게 부담지 않고 편하게 먹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 청양고추를 소금물에다가 네. 한 3일 정도 먼저 절여야 되거든요. 네. 그 소금물에 절이게 되면은 이 청양고추가 가진 잡스러운 맛이 굉장히 많이 빠져요. 예, 굉장히 많이 빠지고 그 절여놓은 네. 예, 요런 청양고추를 네. 선생님 한 3개 정도만 네. 반으로 갈라서 한번 썰어 주시겠어요? 아, 이 청양고추를요? 예, 원래는 소금물에다가 3일 청양고추 정도 절여놔야 보세요. 됩니다. 원래는 청양고추가 예.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새파라니 빳빳하니 3일 딱 소금물에 담궈놨더니 기가 팍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자, 썰어 놓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된 네. 이 청양고추를 병에다 한번 넣겠습니다. 승동. 네네네. 지금 김보 선배님이 써신 것도 3일 담근 거죠? 네, 네네. 이거. 네. 네. 우리 선생님 제 것도 좀 같이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저렇게 해서 초에 담근 거랑 간장이랑 섞으면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도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좋죠. 상큼하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뭐 저기 김치찌개 끓일 때 칼칼하고 새콤하게 먹으려면은 또 한 숟갈 당연히. 넣고 그리고 쫄면이나 국수 비빌 때 그리고 부침개 먹을 때 꼭 우리가 식초 넣잖아요. 맞아요. 자, 지금 이제 청양고추 먹는 건 나중에 먹을게요. 자, 저 항상 용기에 기본적으로 네. 준비된 용기에 청양고추도 반을 채워준 게 중요하고요. 네. 네. 두 번째로 여기에도 단당물을 살짝 부어줍니다. 거기도 80%예요. 예. 네네. 살짝 또 분량이 떴습니다. 2cm 예.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또 발효 식초를 발효된 식초를 꽉 채워주면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이제 이렇게 청양고추처럼 섬유질들이 강하다든지 뿌리식물처럼 네. 그런 걸 활용하실 때는 아까 과일을 활용했던 것보다 한 3, 4일 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에서 더 열흘 정도. 놔둬서 추출해서 네. 사용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 4일 후에 먹을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요. 네. 청양고추 발효식초는 이렇게 소금물에 담갔기 때문에 네. 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귤과 청양고추를 활용한 천연 발효식초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네. 레시피 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귤 활용한 천연 발효식초입니다. 귤은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썰어주시고요. 썰어놓은 귤을 유리병 절반까지 채웁니다. 단당물을 유리병에 80%까지 부어주시고 나머지 20%를 천연 발효식초로 채워주세요. 다음은 청양고추 활용 천연 발효식초인데요. 소금물에 청양고추를 2, 3일 정도 절여주시고 청양고추를 잘게 다져서 유리병 절반까지 채웁니다. 단당물을 유리병에 80%까지 부어주시고요. 나머지 20%를 천연 발효식초로 채워주시면 맛있는 청양고추 활용한 천연 발효식초 완성입니다. 네. 자, 제가